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800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1년 1월 14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0년 12월 2일입니다. 오늘 주어지는 명시 경자년 기축월 임술 1이 되겠고요. 오늘의 일진은 임술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같이 살펴볼 사주병식은 일간은 임수가 되겠고요. 임수 일간이 태어난 월령은 축월이라고 하는 계절이 되겠습니다. 제일 먼저 임수라고 하는 일간에 대해서 알아볼 것이고요. 다음으로는 축월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 임수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같이 개수라고 하는 것도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수는 이제 오늘이 임술일이니까 내일 개해일에 또 개수를 공부하는데, 어차피 같은 수에 해당이 되니까 같이 공부하는 게 나을 거라 생각이 돼요. 그래서 보게 되면 임수라고 하는 것은 음양으로 놓고 보게 되면 임수는 양이 되는 것이고요, 개수는 음이 됩니다. 이렇게 음양으로 나눠 놓게 되고, 오행으로 놓고 봤을 때는 똑같이 수라고 보면 임수는 양수가 되는 것이고요, 개수는 음수가 됩니다. 같은 수라 하더라도 뭔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음양으로 구분을 해 놓은 것이고, 양이라고 하는 것은 크고 넓고 높고 내지는 깊은 개념으로 놓고 본다라고 하면, 개수라고 하는 것은 넓지 않죠. 깊지도 않고 이렇게 높지도 않을 겁니다. 그래서 임수라고 하는 개념과 개수라고 하는 개념은 같은 공통점이라고 하는 것, 물의 기운이라고 하는 것은 같지만 음양은 서로 대비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임수는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큰 물과 같다라고 해서 대해수라고 표현하는 것이고요, 개수라고 하는 것은 큰 물이 아니고 작은 물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작은 물을 표현할 때 그냥 우로수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대해수는 큰 바다라든가 강이라든가 호수 같은 개념이고요, 우로수 같은 경우에는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날씨가 추우면 설이라든가 우박 정도도 볼 수가 있겠지만, 이런 물은 이렇게, 물론 이제 이런 것들이 내린 비가 이렇게 모여서 한 내를 이루거나 강을 이루면 그거는 개수가 임수화되는 것이지, 개수 자체는 내리는 비 자체는 그렇게 큰 물은 아니겠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비가 많이 오는 것은 와서 뭐 수해가 나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거는 개수가 모여서 임수화 돼 가지고 그 임수의 어떤 성질 때문에, 충분한 성질 때문에 그래. 충분 지성이라고 하는 것, 물이 모이고 해서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거는 개수가 아니라 양수인 임수처럼 큰 물이 되기 때문에, 큰 물 같은 경우는 가만히 있지 못하고요, 계속 흘러야 되겠죠. 흐를 때 그냥 흐르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것을 다 휩쓸고 지나간다라고 해서, 임수 같은 큰 물은 충분한 성질을 가지고 있다. 쉬운 말로 물을 모아놨다. 옛날 강감찬 장군이었나요? 얼지문덕 장군이었나요? 저기 외국 중국 그 병사들하고 싸울 때 강을 막아놨다가 그 병사들이 지나갈 때 그 막아놓은 뚝을 갖다가 터뜨리니까 물이 순간 지나가면서 적군들을 다 휩쓸고 내려가죠. 그게 바로 임수의 충분한 성질이고요. 그 장수는 뭐예요? 임수의 그러한 충분한 성질을 이용해서, 그 파괴력을 이용해서 적군을 갖다가 몰아낸 그러한 것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임수라고 하는 것은 왕했을 때, 항상 임수가 충분한 성질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임수가 왕했을 때는 항상 이러한 성질을 드러내는 것이고요, 임수가 약했을 때는 임수도 마치 개수가 되기 때문에 이런 성질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름 같은 경우에 하늘에서 비가 오지 않고 장기간 비가 오지 않는다면, 뭐 소양강 댐 같은 거, 이런 소양강도 바닥을 훤히 드러낼 정도로 물이 말라버리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뭐 제 아무리 임수라 하더라도 충분한 성질은 없고요, 임수일간이 왕했을 때, 명리학적으로 봤을 때는 신월이라든가 해월이라든가 자월 같은 때 일간이 왕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진월 같은 경우에도 신자진 국을 형성하게 되면 임수 자체가 왕합니다. 어느 원령이든 간에 신자진 수국을 형성하게 되면 임수 자체가 왕합니다.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임수를 왕하면 충분한 성질을 나타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그냥 놔두면 안 되고요, 반드시 물을 막아야 된다, 제방해야 된다고 해서 무토로서 제방한다라고 해요. 무토로서 제방한다. 근데 무토로서 제방한다라고 할 때는 임수 자체가 왕하니까 무토로 쓰는 것이고, 임수가 왕할 때 무토는 상대적으로 약할 거예요. 그죠? 이런 경우에는 무토만 써서는 안 되고 반드시 병화로서 무토를 도와주고
또 임수가 왕하다라고 하는 것은 기후 자체가 차갑다라고 하는 뜻이니까 조후의 어떤 개념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임수가 왕했을 때, 무토를 쓸 때는 세트 메뉴 같은 개념으로서 숟가락이 있으면 젓가락이 필요하듯이 무토를 쓸 때는 병화가 항상 같이 있어 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꼭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임수라고 하는 건 이 정도만 생각하셔도 되고요. 뭐 임수 뭐 수이기 때문에 지혜를 나타내고, 이건 이제 조금씩 이제 심심할 때 한 번씩 보시면 되고, 이러한 성질들만 잘 안다라고 하면 사주는 뭐 크게 어려울 건 없습니다. 이 개수는 내일 또 공부하겠지만 개수는 작은 물이기 때문에 충분한 성질 이런 거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개수의 특징은 뭐냐면 두 자로 청징함을 청징함을 요한다. 청징이라고 하는 것은 맑고 깨끗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개수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음용수와 같다. 사람이 마시는 물과 같은 것이고, 정화수와 같다. 정화수는 뭐예요? 하늘에 치성을 드릴 때 떠다 놓는 물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음용수라든가 정화수가 더럽다라고 하면 치성을 드릴 수가 없을 것이고 사람이 마실 수도 없을 겁니다. 같은 물이라 하더라도 양수인 임수의 특징과 개수인 음수인 개수 등이 이렇게 다르기 때문에 음양으로 나눠 놓은 것이고요. 임수는 임수의 특성에 맞게 사주를 배합하면 되는 것이고, 개수는 개수에 맞게 사주를 배합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주를 배합하는 기본 원칙이죠. 즉 뭐냐면 사주를 볼 때 가장 먼저 일간의 특성을 알아야 되는 것이 바로 이러한 것이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그러한 임수일간이 태어난 월령 축월이 되겠습니다. 축월이라고 하는 계절입니다. 계절, 축월은 해자축이라고 했죠. 해자축, 북방이면서 수가 관장하는 계절이 된다. 그래서 수라고 하는 것이 요 해월은 수가 어떻게 되냐면 여기가 임관지가 되고요. 그 다음에 자월은 수가 제왕지가 되기 때문에 수가 해월이라든가 자월 같은 때 태어났을 때는 엄청 세력을 크게 가지고 있습니다만, 축월로 넘어오게 되면 임관과 제왕지를 넘어서 수가 이제 어떻게 되냐면 임관제약, 보태양생, 육대관왕, 그 다음에 쇠지로 이렇게 넘어가게 되죠. 이제부터 제왕지가 가장 피크죠. 가장 음의 기운이 가장 왕할 때, 수의 기운이 가장 왕할 때 피크를 딱 정점을 찍으면 그 이후부터는 조금씩 하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축월로 가게 되면 이제 수의 기운이 조금씩 꺾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축월의 수가 그렇게 약하냐? 그렇진 않습니다. 특히나 축월 같은 경우 이렇게 자수가 다시 하나 있거나 내지는 해수 같은 게 있다라고 하면 이 경우에는 해자축 북방수를 이루기 때문에 방합을 형성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수가 다시 살아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축월만 놓고 봤을 때는 해자축 북방이 수를 관장한다 하더라도 축월 자체는 토가 왕한 토왕절입니다. 그래서 임수가 축월에 태어나게 되면 토왕절을 태어난 거지만, 예를 들어서 미월에 똑같은 토왕절이라도 미월의 임수하고 축월의 임수는 좀 다르겠죠. 미월의 임수는 사오미 남방화이면서 수가 절대 양지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미월의 임수는 약합니다. 물론 축월의 임수 또한 토왕절이 되기 때문에 똑같이 약하다 하더라도 어느 것이 더 약할 거예요? 당연히 미월의 임수가 더 약하고, 축월의 임수는 축중 개수 신금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해자축 북방에 있는 임수이기 때문에 미월보다는 약하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토왕절이기 때문에 다시 타간지로 토가 다시 많아지게 되면 이때는 오히려 관살이 너무 많아서 임수가 파극을 당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 꼭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일단 중요한 것, 축월은 뭐예요? 토왕절, 북방수, 그 다음에 뭐예요? 겨울이라고 하는 거예요. 겨울이라고 하는 것은 엄동설한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매우 한랭하다. 축월 자체가 습기가 많다라고 보진 않아요. 자월이라든가 해월 같은 경우는 월령 자체가 수가 왕한 때이기 때문에 이때는 물이 많다라고 볼 수 있지만, 축월 자체는 토가 왕하면서 즉 수는 약하면서 기온이 하강되어 있기 때문에 한습보다는 한랭하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더 맞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 어찌 됐건 간에 물도 땅도 얼게 되면 용도가 없기 때문에 축월의 임수, 내일 축월의 개수도 마찬가지겠지만 화가 없이는 물도 얼고 땅도 얼게 되면 모든 만물이 용도가 없이 다 얼게 되면 시베리아 벌판과 같이 되죠. 사람이 살 수도 없고요. 동물이라든가 식물이 살기에도 매우 척박한 그러한 환경이 됩니다. 물론 그 안에서도 여우라든가
뭐 술록이라든가 이런 거기서 적응해서 사는 동물, 식물들이 이끼류 같은 건 좀 살 수는 있겠죠. 약간 따뜻해진다라고 하면. 근데 그러한 여건이 좋은 여건일까요? 나쁜 여건이 힘든 여건이죠. 그러니까 추월에 화가 없으면 그와 같이 힘들게 사는 겁니다. 그죠? 사주라고 하는 것을 너무 피상적으로 정관은 어떻고 편관은 어떻고 백고대살은 어떻고 이렇게 따져보니까 이게 물상이 보이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명리를 초학하시는 분들, 처음 배우시는 분들은 좀 신살이라든가 이런 걸 좀 배제해라, 좀 배우지 말아라 하고 하는 이유가, 음양오행의 이치를 먼저 알면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가 눈으로 보이거든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을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추월의 임수 상황, 그 다음에 여기서 어떤 글자가 더 보태지느냐에 따라서 눈으로 이 그림을 그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백호대살 가지고 그림을 어떻게 그릴까요? 자, 공만 가지고 그런 건 좀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추월에 이렇게 엄동설 안에는 반드시 화가 있어 주어야지만 땅도 녹고 물도 녹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추월의 임수, 다른 일간들도 마찬가지겠죠. 화가 있어 주어야 된다. 단 추월은 화는 굉장히 약하죠. 그리고 추월 자체는 원령 자체가 토이지만 임수가 그렇게 약하진 않다라고 했는데, 병화 자체는 매우 약합니다. 그래서 병화가 있어서 해동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목, 사화, 오화 등의 뿌리를 뿌리를 제가 뿌리라고 항상 이 뿌리를 두어야 된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명령으로는 통근해야 된다라고 해요. 통할 통자에다가 뿌리 근자, 땅 속에 뿌리를 두어야 된다. 나무가 있는데 땅속에 뿌리가 없어요. 이거는 오래 못 살다는 얘기죠. 금방 말라 죽는다는 얘기고, 뭐 화초 같은 경우도 뿌리를 두어서 자라는 그런 생물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고, 장미 같은 경우는 뿌리가 없죠. 그냥 화병에다가 뿌리 없이 그냥 물만에다 담가놓으면 이렇게 자라나는 그런 것들도 있는데 오래 못 갑니다. 그죠? 아무리 지가 오래 간다 하더라도 나무같이 큰 나무가 뿌리를 두고 있어야지 오래오래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천간에 있는 글자들은 반드시 뭐 해야 된다? 지지로 뿌리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 통근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꼭 명심해 두시고요. 제가 설명을 드릴 때 뿌리를 얻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은 곧 뭐냐면 지지로 통근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통근을 잘 모르시는 분들, 통근론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제 강의를 한번 통근을 한번 찾아서 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일단 추월의 임수라고 하는 것은 화는 반드시 필요하다. 근데 만약에 추월에 무토가 투출한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아무리 임수가 추월에 근기가 있다 손치더라도 추월의 무토는 매우 이건 왕한 그러한 토이기 때문에 간목으로서 어떻게 돼야 한다? 제해야 된다. 제한다고 해서 무토를 갖다 파극해서 완전히 없애버린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무토가 약한 임수를 갖다가 파극해서 완전히 임수를 못 쓰게 만들지 않도록 간목이 절제시켜준다, 억제시켜준다, 통제시켜준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더 타당할 겁니다. 왜냐하면 임수는 일간이 왕하면 무토로서 제방한다 그랬죠. 제가 무토로서 일간 임수를 못 살게 극해버린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간목으로서 무토를 통제한다라고 하는 것은 제에서 완전히 없애버리는 개념이 아니라 제방을 쌓되 너무 임수를 갖다가 파극하지 않도록 절제시켜주는 그런 개념으로 놓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치 이런 거죠. 예를 들면 격투기 같은데 심판 있잖아요. 심판이 없으면 사람이 죽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심판이 있다 하더라도 사람이 격투기 하다가 죽는 경우가 있죠. 옛날에 우리 권투 선수 중에 김두구라고 하는 선수가 있었죠. 맨신이라고 하는 선수와 싸우다가 너무 많이 사람이 적당히 좀 아프면은 그만둘 줄도 알아야 되는데, 그 선수는 어떻게 끝까지 싸우다가 이렇게 나이가 많죠. 돌아가신 선수가 있습니다. 아마 그 상대 선수였던 맨신이라고 하는 그 선수도 아마 그 상대방 김득구라고 하는 선수가 죽음으로 인해서 자기도 권투를 관뒀다라고 제가 이렇게 들었는데, 아무튼 그런 경우가 많지는 않지만 가끔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로 싸운다라고, 격투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서로 안전장비라든가 안전장치라든가 또 반칙을 하지 않도록 심판을 두고 싸우는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무토 임수가 있을 때 이 무토가 얘를 파극하기 때문에 간목이라고 하는 안전장치를 둔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추월의 임수는 화는 있어야 되겠고요. 또 추월에 토가 다시 많아지는 것은 이건 좋지 않기 때문에 토가 많아지는 경우에는 간목으로서
토를 절제시켜 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 정도 축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명식 생시 알아보도록 하죠. 자, 오늘의 명식은 임수일간이 토왕절인 축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습니다. 사주에 먼저 격국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격국이라고 하는 것은 양수인, 여기 양이죠. 양수인 임수가 음토를 만났습니다. 축토는 토가 되겠죠. 음토. 그래서 양대음이 되죠. 양대음. 그래서 양대음은 정자를 붙이는데, 토라고 하는 것은 수를 극하는 관성인데 정자가 붙으면 정관이 되니까 정관격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단 임수가 아무리 세력이 있다 하더라도 축월은 토왕절이기 때문에 신약 관왕한 그러한 사주 국세가 될 수 있겠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시 관성이 많아지게 되면 이거는 관성이 임수 자체를 너무 극해하는 그런 힘이 너무 많기 때문에 간목 같은 걸로서 이렇게 제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해야 되겠고요. 그 전에 먼저 필요한 거 말씀드렸죠. 축월은 한덕, 엄청나게 춥기 때문에 화가 있어서 따뜻하게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일지를 한번 먼저 보도록 할게요. 월간을 먼저 보죠. 이렇게 되게 되면 축 중에 있는 정관 기토가 투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원안적인 본기가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원안적인 정관격인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간은 좀 세력이 약하고요. 관성, 정관은 왕하다서 신왕관, 신약, 관항한 사주 명식이 됩니다. 근데 일주에 이렇게 술토, 오늘이 임술 일주, 이것도 백호대살 괴강이라고 해서 또 겁먹고 그러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설명할 때 백호대살 괴강으로서 이 사주가 나쁘다라고는 저는 설명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글자가 오히려 가끔은 백호대살이다 하더라도 임수일간한테 좋을 수 있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지금은 기축 월이지만 이것이 예를 들어서 임자월 같이 이렇게 돼 있다라고 하면 이거는 자월의 임수가 너무 왕한 경우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왕한 임수는 뭐 해야 된다? 토로서 제방해야 된다. 그러면 오히려 백호대살이면서 괴강인 술토로서 임수를 제방하는 용도가 있죠. 이것을 백호대살 또는 괴강이라고 해서 이걸 나쁘게 볼 것이냐? 절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말씀을 누차에 걸쳐서 말씀드리지만, 신살이라든가 공망이라든가 이런 걸 먼저 보게 되면 이 글자가 좋은데도 나쁘게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패착을 안게 되기 때문에 제가 그걸 보지 말라고 하는 것이고, 같은 같은 임술이라 하더라도 임자였을 때는 이거는 좋게 작용을 하지만 오늘같이 이게 기축월이었다라고 하면 토왕절의 일간이 약한데 다시 토가 가중되면 이 술토는 같은 임술 일주의 술토라 하더라도 이거는 나한테 좋게 작용을 못한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경우는 이제 백호대살 괴강의 그런 나쁜 작용이 조금 더 첨부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지, 천편일률적으로 무조건 임수를 즉 괴강이니까 남편이 혈상사하고 이런 식으로 판단하면 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전체 사주 짜임이 어떻게 짜여져 있고 이 술토라고 하는 것이 그 상황에서 어떻게 작용을 하는지를 봐서 좋게 작용하면 아무리 백호대살 내지는 괴강이라 하더라도 좋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꼭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술토가 있게 되면 얘는 정관, 얘는 편관이라고 해서 이걸 갖다가 관살혼잡 이렇게 또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관살 혼잡, 이거는 관살 혼잡으로 보지 않고요. 정관 편관 논할 필요 없이 이거는 관살이 너무 많잖아요. 그죠? 그러면 관살 혼잡이라기보다는 이거는 그냥 살중 신경이다. 그죠? 아까는 신약 관왕이다라고 했지만 이거는 뭐예요? 신약 살왕으로 봐도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크게 틀리지 않다는 얘기예요. 이걸 정관편관 나눌 필요가 없습니다. 어차피 일간 자체가 약해서 정관편관 아무 구분의 실익이 없어요. 제가 이런 설명이죠. 내가 길을 가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학생이 가고 있는데 일진을 만났습니다. 일진 5명을 만났어요. 근데 한 놈은 좀 착해 보이고 그 나머지 애들은 되게 험악해 보여. 그러면 일진인데 그 착해 보이는 놈이 괜찮은 놈이에요? 나쁜 놈이 똑같은 일진이죠. 그죠? 그러니까 착해 보이는 놈이 정관이고 나쁘게 보이는 놈은 칠살인데 어차피 내가 삥 뜯기고 더 터지는 것은 똑같은데 그걸 나눌 필요가 있고, 착해 보이는 놈이라고 해서 그걸 구분할 실익이 없다는 얘기죠. 그죠? 지금 이 사주가 그런 거죠. 정관이라고 해서 결국은 칠사가 앞에서 나를 공격하는, 내가 약해져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은 똑같기 때문에 이거를 굳이 관사론잡에서
정관편과 나눌 시직은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고요. 일단 이러한 상태에서 토가 목이 있어서 토를 제하거나 아니면 목이 없는 경우에는 금으로서 살이 인상생이죠. 인성이 있으면 살인 상생 이렇게 해가지고 그 일진이 나를 삥을 뜯으려고 하는데 선생님이나 내 부모님이 있으면 잘 타일러서 사이좋게 지낼 수 있도록 도와준다라고 하는 개념이죠. 연간에 이렇게 경금이 있습니다. 이거는 바로 뭐예요? 관살, 기축, 술토 이런 관살이 이거 일간을 극하지 않고요. 이렇게 인성이 있으면 토생금하고 금은 다시 일간을 생해서 살인상생이 된다. 연지의 자수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거는 자수라고 하는 것은 물론 이제 금이 수를 생해 주긴 하지만 토가 이렇게 많을 때는 자축이 합해서 토가 된다라고 하면 임수가 뿌리를 얻긴 얻었지만 뿌리가 토로 화했기 때문에 임수의 뿌리가 많이 약해져 있다. 믿을 수 있는 건 뭐밖에 없다? 인성인 경금밖에 없다. 그러면 생시에서는 어떤 것이 와야 되고, 이런 것이 생시 잡기가 좀 까다로운 게 뭐냐면, 추월에 춥다고 해서 화를 잡으면 토가 살아날 것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또 금을 봐서 살인상생한다 내지는 목을 봐서 토를 제한다라고 하면 화가 없기 때문에 또 추워지는 겁니다. 그죠? 이런 경우에는 한 가지를 선택하고 한 가지는 대운에 맡기는 것이 더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화를 잡았으면 목이라든가 금은 대운에서 잡아주면 되는 거고, 예를 들어서 목을 잡아서 토를 제하는 걸로 썼으면 뭐예요? 조후는 대운에서 하는 걸로 이렇게 잡는 것이 필요한 거죠. 이런 것이 생시를 잡는 기본 방법이죠. 이런 걸 모르고 무조건 그냥 뭐 천을 기인이니까 좋다 이런 식으로 하면 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생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 것인데, 화를 본다라고 하는 것은 대개 이렇게 볼 수 있을 거예요. 을사시라든가 병오시 정도. 정미시는 천간, 대우는 천간, 시는 천간보다는 지지가 더 중시하기 때문에 정미시가 됐을 때 정화가 있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지지가 미토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하죠.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 축술 및 사명이라서 안 좋다라기보단 토가 왕해서 문제가 되는데 다시 토를 보는 거는 좋지 않다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정미시를 잡지는 않을 겁니다. 만약에 물어본다면. 이렇게 되면은 화가 되죠. 화가 살아납니다. 근데 일단은 조훈을 할 수 있다 손치더라도 임수 자체가 매우 약해집니다. 의지할 수 있는 거는 경금, 자수인데, 자수도 뭐예요? 축에 이렇게 자축합해서 토가 되는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조를 잡았기 때문에 운은 어디로 가야 된다? 일간 임수가 왕해지는 금수운으로 가는 것이 좋을 것이다. 만약에 이곳이 다시 목화운으로 가게 되면 사주가 더 조열해집니다. 그죠? 물론 이제 경금이 있어서 임수를 생해주긴 하지만 저 경금도 매우 약하죠. 저 경금이 신금이라든가 유금 같은데 뿌리를 두고 있었다라고 하면 그래도 괜찮을 건데, 저 경금 자체가 축토 하나 내지는 술토에 아주 조금 뿌리를 두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저 경금 같은 것이 임수를 생하는 공력이 작기 때문에, 만약에 병오시라든가 을사시 정도, 저는 을사시보다는 병오시가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됐다라고 하면 운은 금수운으로 가서 일간이 살아나는 쪽으로 가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또 그냥 원국 자체에서 일간이 왕한 생시를 잡는다라고 하면 이거는 경자 아까 어떤 분이 저한테 물어본 것이 있는데, 경자 내지는 임술, 연두 임술 이렇게 해서 똑같은 기둥이 두 개 있으면 안 좋지 않냐 이렇게 질문하신 분인데, 그거는 그렇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글자들이 어떻게 작용하느냐에 따라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술토가 어떻게 작용하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좋으냐 나쁘냐 이렇게 살펴봐야지, 같은 기둥이 두 개 있으니까 안 좋다 무조건 이유도 모르고 그냥 안 좋다 그런 건 아닙니다. 물론 이제 그 기둥이 두 개 있어서 좋을 수도 있고요, 그 기둥이 두 개 있어서 나쁠 수도 있지만 그거는 판단을 해 봐야 되는 것이지 그냥 나쁘다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경자년에 경자시가 좋으냐 나쁘냐는, 일단 토가 많아서 임수 자체가 약하기 때문에 여기 있는 토는 이렇게 자축합 토가 돼서 좀 약해진다라고 하면, 생시에서 자수 경금을 다시 보는 것은 일간을 도와주는 글자이기 때문에 요거는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한 가지, 경자는 나쁘지 않지만 이 사주가 뭐가 안 돼서 안 좋은 거예요?
조후가 안 돼서 안 좋은 거죠. 조후가.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경자시를 잡게 되면 이거는 조후를 위해서 목화운으로 가는 것이 훨씬 좋을 것이고요. 아까 말했던 병호시는 조후를 잡아놨기 때문에 오술합하고 병화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조언을 어느 정도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약한 임수를 갖다가 생조해 주는 쪽으로 가는 것이 더 타당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도록 하죠. 갑진시가 되면은 이런 경우에는 경금은 토생금 금생수에서 일간을 생해주는 역할이지만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토를 제하는 요거죠. 목극토, 토를 제하는 용도가 되는데 이렇게 되면 자축합 토가 되죠. 진술충이 됩니다. 토충은 붕충 같은 것끼리 토끼리 충하면 토가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토가 왕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간목이 뿌리를 둘 수 있는 것은 진의 뿌리를 두고 투출되어 있죠. 이 간목이 왕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진술충하게 되면 토 지진이 난 거하고 똑같죠. 산사태가 나는 거고 똑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간목의 뿌리가 깨지는 거고 똑같죠. 이것이 뭐예요? 토다목절이 되는 거예요. 토다목절 이렇게 되게 되면 간목이 부러지는 거죠. 토를 제하는 힘이 없어지게 되기 때문에 갑진시 이렇게 잡는 것은 좀 무모한 생시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 또 이런 거 물어보실 수도 있겠네요. 무신시 이렇게 되면은 무신시가 이렇게 되면은 무토가 투출하게 되기 때문에 이건 토가 너무 왕해지게 되죠. 임수가 이렇게 뿌리를 둔다 하더라도 이런 경우에도 조후를 위해서 화로 가느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좀 잡기가 좀 어려운 생시가 돼. 이런 것들이 예를 들어서 사주가 참 명확하게 보이지 않는 사주들이 있는데 이런 사주가 뭐냐면 삶이 그렇게 잘 이게 막 명확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고 똑같은 이치가 된다라고 하는 것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